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혈당량 조절 과정 213번. 그림은 혈당량 조절 과정에 관여하는 중추신경계에 의한 호르몬 분비 경로가 나타나 있고요. 일단은 찾아봅시다. 이자의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죠. 베타세포는 당연히 인슐린이고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알파가 A잖아. 기억 연결시킵시다. 이렇게 외우는 방법.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알파, 기억 전부 다 알파벳 첫 자리고 우리 한글의 첫 자리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자는 거지.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는 부신 속질이죠. 부신 속질이 되겠다. 기억 A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맞죠?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잖아. 맞는 표현이고, 니은 B에는 인슐린 이야기하는 거죠.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죠. 포도당을 간에 넣어야 되니까 글리코젠 형태로. 맞는 표현. 기억은 부신 겉질이 아니고 부신 속질이다. 그래서 틀렸다.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214번. 그림은 자율신경, 기억과 니은이 자율신경이고 당연히 교감과 부교감이겠죠. 호르몬 X와 Y는 인슐린이거나 글루카곤이거나 찾아봅시다. 자, 기억은 절전 그러니까 마디 앞쪽이 길잖아요. 그래서 부교감이죠. 부교감. 니은은 앞쪽이 짧으니까 교감신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배부르면 나른해지잖아. 당연히 배부르면 부교감이겠죠. 자, 포도당이 증가했으니까 호르몬 X는 인슐린. 당연히 베타세포고요. 당을 감소시키고. 교감은 배고프면 짜증나잖아. 교감이 발동한 거지. 그 호르몬 Y는 글루카곤.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교감신경, 니은은 부교감. 틀렸죠. 반대로 적어놨네요. X는 인슐린인 거잖아. 체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당연히 촉진해야 되겠죠. 우리가 피 속에 당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지금 X와 Y는 당연히 길항적으로 조절되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15번. 회로가 잘 나와 있고요. 결론은 기억과 니은은 각각 포도당이거나 글리코젠이거나 찾아봅시다. 자, 고혈당일 때 호르몬 A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A는 인슐린이다. 당연히 베타세포에서 나오고요. 호르몬 P는 저혈당일 때 나오는 거니까 글루카곤이다. 알파세포겠죠. 그럼 인슐린은 간에다가 당을 저장해야 되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겠네요. 그 기억이 포도당이고 니은이 글리코젠이다. 자, 보기 기억 A는 이자섬의 베타세포 맞죠? 인슐린은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은 포도당이 맞고요. 간에서 호르몬 A와 B에 의해 물질 기억과 니은의 전환이 일어나죠. 맞는 표현이네. 기억과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호르몬의 농도 변화 216번. 그린 간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인슐린이거나 글루카곤이겠죠. 자, 그렇다면 알파세포 나왔으니까 호르몬 기억은 글루카곤. 베타세포니까 호르몬 니은은 인슐린. 자, 오른쪽 그림 보면 그래프 보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할 때 호르몬이 증가하죠.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당을 증가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그래서 X는 뭐다? 인슐린이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획은 인슐린이 아니고 글루카곤이고 X는 인슐린이 맞으니까 니은이 맞는 거고요.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니은의 분비를 촉진한다. 인슐린은 어디에 달려있죠? 부교감에 달려있습니다. 부교감에. 왜? 배부르면 나른해지잖아. 그래서 틀렸네요.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7번. 그림은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기육과 니은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육과 니은은 인슐린이거나 글루카곤이거나. 자, 포도당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게 당연히 인슐린이죠. 반대가 글루카곤이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은 글루카곤이잖아. 이자섬의 베타세포가 아니고 알파세포. 틀렸고요. 니은은 인슐린인 거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죠. 당을 저장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티귿 혈중 인슐린 농도는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다. C2일 때 농도가 여기고요. C1일 때 여기잖아. 당연한 거네요. 답은 맞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체크하겠습니다. 218번. 자, 그림은 정상인에서 식사 후죠. 밥을 먹었다. 그래서 혈당이 증가했다. 자, 혈당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그 호르몬 기억은 인슐린. 당연히 베타세포에서 나오고요. 호르몬 니은은 글루카곤. 알파세포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다. 맞는 표현. 니은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죠. 틀린 표현. 디귿 기읍과 니은의 분비는 뇌하수의 전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니까 시상하부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다. 틀렸다. 기읍만 답이 되겠죠.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19번. 그림칸은 식사 후 호르몬 A와 B의 혈중 농도. 그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그럼 호르몬 A는 식사 후에 같이 증가하니까 호르몬 A가 인슐린, 호르몬 B는 당연히 글루카곤. 그쵸? 오른쪽 나를 보게 되면 저분자인 포도당을 고분자로 저장하는 거, 기역이 인슐린, 니은이 반대의 과정이기 때문에 글루카곤. 문제 풉시다. 기역 A는 인슐린이죠. 이자섬의 알파세포가 아니고 베타세포. 틀렸다. 간은 A와 B의 표적기관이 맞죠. 맞는 표현. B는 글루카곤인 거니까 혈당량이 낮을 때 당연히 나오게 되죠. 당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0번. 자, 그림칸은 정상인의 식사 후에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 있고요. 나는 운동 시작 후 호르몬 변화. 호르몬 A, B는 인슐린이거나 글루카곤이거나. 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당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거는 인슐린. 당연히 B는 반대로 내려가니까 글루카곤. 그렇죠? 호르몬 B는 운동하잖아. 운동하면 당이 부족하죠. 당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글루카곤. 문제 풀죠? 기역 A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A는 인슐린인 거잖아. 혈당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죠. 틀렸다. B는 글루카곤 맞고요. 디귿 B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죠. 글루카곤은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빨리 쪼개서 피 속에 당을 넣어줘야 되잖아. 맞는 표현.
니은과 디귿을 체크하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체온 조절 221번. 더울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 옳은 걸 골라봅시다. 1번. 더우니까 땀나죠. 땀 분비 촉진 맞고요. 더울 때는 교감신경이 약화되는 거잖아. 흥분되는 게 아니다.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야 열을 빨리 발산하죠. 그래서 맞는 표현.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 촉진하면 안 되는 거잖아. 더워 죽겠는데, 그제? 5번. 골격근을 수축시켜 몸을 떨리면 안 되죠. 추울 때 메커니즘인 거잖아. 틀렸다. 6번.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 티록신이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인데 촉진 안 되겠죠. 더우니까. 7번.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당을 만들거든. 호흡을 촉진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근데 호흡을 하면 안 되잖아. 대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맞는 거는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죠. 222번. 그림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이고요. 기읍과 디귿은 자극의 전달 경로이다. 추우니까 빨리 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기읍이 호르몬이겠죠.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티록신이 나오겠죠.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 그 다음에 그러면 호흡을 촉진하기 위해서 당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오죠? 에피네프린이 나오겠죠. 자, 에피네프린을 나오게 하는 거는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자극해서 교감신경이 약화되겠죠. 아, 이거 지금 현재 추우니까 교감신경이 또 흥분해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가의 과정은 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되고요. 니은은 나 같은 경우는 열이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보겠습니다. 222번 기역. 자, 기역은 호르몬에 의한 자극 경로 맞는 표현이고, 니은 가에서 물질 대사가 촉진되어 열 발생량이 증가된다. 맞는 표현. 디귿 나에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 수축되는 거잖아. 틀렸다. 그래서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해야 되겠죠. 틀린 표현이네. 기역, 니은 체크하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기역과 223번. 기역과 디귿 중 신호 전달 속도가 가장 느린 경로는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 그죠? 그러니까 기역의 경로가 되겠죠. 그 이유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니까.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느리죠. 대신에 오래 지속이 되죠. 그것은 답이 되겠죠. 224번. 그림은 사람에서 어떤 온도 자극 X가 주어졌다. 온도 자극 X. 물론 고온과 저온 중 한 개겠죠. 그럴 때 이제 각각 열 발생량이거나 열 발산량이거나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되죠. 자, 일단은 보게 되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했잖아. 춥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극 X는 저온 자극이 되겠고, 자, 저온 자극이 이제 춥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우리가 호흡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진 속질에서 뭐가 나오죠?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당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럼 기역은 당연히 교감신경이 되겠고요. 니은도 교감신경이죠. 자, 물질 대사 촉진한다는 거는 호흡을 증가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피부 근처 혈관 수축하겠다는 건 열 나가는 걸 막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보기 기획 X는 저온 자극이 맞고요. 나는 열 발산량 감소가 아니고 열 발생량 증가니까 틀렸다. 티그 기획의 교감신경에 의한 자극 경로 맞고요. 리을 신호 전달 속도는 경로 니은이 경로 디귿보다 빠르다. 자, 니은은 호르몬이잖아. 기획은 니은은 교감이잖아. 신경계고 디귿이 호르몬인 거니까 당연히 니은이 빠르죠. 맞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획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225번. 자, 그림은 체온 변화에 따른 피부 근처의 혈관을 나타낸 것이죠. 가는 모세 혈관이 확장된 그림이잖아. 그래서 더울 때, 가가 더울 때. 나는 수축했잖아. 추울 때. 그쵸? 그럼 기획, 저온 자극을 받으면 피부 근처 혈관이 가와 같이 변한다. 틀렸죠? 나와 같이 변해야 되죠. 틀린 겁니다. 니은 피부 근처 혈관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 열 발산량은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적겠죠. 피부에서 멀어진 거니까 열이 적게 나가겠죠. 맞는 표현. 가의 결과 더울 때 혈관이 확장해서 열을 밖으로 빨리 방출할 거니까 당연히 체온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니은은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226번.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의 시상 하부에 설정된 온도 변화에 따른 체온 변화가 나와 있죠. 일단은 T1 시점을 보게 되면 시상 하부의 온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증가하고 지금 T2는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체온이 내려가는 과정이네요. 해석합시다. 기획. 체온 조절 중추는 당연히 간내 시상하부 맞죠.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센서고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되는 거니까. 니은 티록신의 분비량. 티록신은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 티록신이 나오면 온도가 올라가죠. 분비량은 T2일 때보다 T1일 때 높다, 많다. 당연히 T1일 때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티록신이 훨씬 많이 나왔겠죠. 맞는 표현. 피부에서 열 발산량은 열을 나가게 하는 거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많죠.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많다. 저 온도를 내려야 되는 거니까 T2일 때. 그래서 열을 빨리 발산시켜야 되겠죠. T2일 때가 T1일 때 많다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227번. 그림은 체온이 38도인 어떤 항온동물에서 시상하부 온도를 변화시켰다는 거지. 그럼 1번 구간은 정상 구간이고 2번 구간은 지금 시상하부 온도를 낮췄다는 거지. 그러면 춥다는 이야기잖아. 저온이 되겠고 3번 구간은 올린 거니까 고온이 되겠다. 자,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기회. 자, 시상하부 온도가 38도씨보다 낮아지면 춥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동물은 대사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빨리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니은 단위 시간당 열 발생량분의 열 발상량은, 자, 구간 1은 일단 정상이에요. 구간 2만 보면 되겠네. 자, 구간 2는 지금 추우니까 빨리 열을 올리는 과정이잖아. 그럼 열 발생량은 증가시켜야 되고 열 발산량은 감소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자가 작잖아요. 전체 값은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크다. 그러니까 구간 1이 큰 게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자,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관의 혈액량은, 자, 지금 구간 2는 열을 올려야 되니까 열 발산을 무조건 적게 해야 되잖아. 열 발산을.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야 돼. 구간 2에서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야 되고요. 구간 3은 반대 과정이니까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혈액량은 구간 3이 구간 2보다 훨씬 더 많겠죠. 틀렸다. 맞는 거는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삼투압 조절 228번.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체내 삼투압 조절 과정을 다음 조건에 맞게 서술하죠. 짠 음식을 먹었다는 거는 어떤 원리죠? 피가 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피가 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조건을 보시게 되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호르몬 명칭이 있어야 되고 기능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도 3가지 이상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삼투압이 높아진 것을 감지하면 삼투압이 올라간 것을 감지하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ADH를 분비를 해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해야 되죠. 흡수를 촉진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결과 혈장 삼투압은 감소를 할 것이고 반대로 오줌의 농도, 오줌은 잘 안 나올 거니까 오줌 삼투압이라 할게요.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줌의 양은 감소하겠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요. 229번. 그림 가는 호르몬 X의 분비 작용을 나는 건강한 사람의 평상시와 운동 시 시간당 수분 배출량이 나와 있죠. 자, 일단은 가를 보게 되면 콩팥에 작용하는 거니까 ADH 항이뇨 호르몬이 되고요. 당연히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죠. 그럼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 되겠다는 거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1번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다. 맞는 표현. 2번 X는 ADH 항이뇨 호르몬 맞고요. 당연히 3번도 콩팥은 X의 표적기간도 맞고요. 자, X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잖아. 오줌을 안 싸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오줌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운동 시에는 평상시에 비해 땀이 많이 나잖아. 운동 시에는 물을 많이 뺐으니까 오줌을 싸면 안 되잖아. 물이 없으니까 몸에. 그래서 X의 분비량은 증가해야 되는 거다. 틀렸네. 5번이.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30번. 자, 그림은 정상인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의 농도가 되겠네요. 자, 혈장 삼투압이 가로축이고요.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거는 피가 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피가 짜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럼 피가 짜면 물을 잡아둬야 되죠. 피 속에.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도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해석해 봅시다. 기억. 자,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게 맞고요. 정상 상태일 때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물의 재흡수량은 당연히 ADH가 높은 곳에서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당연히 적겠습니다. P1일 때가 ADH가 적게 나오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생성되는 오줌량은 누가 더 많겠니? 당연히 P1이 더 많겠죠. P2가 더 적을 것이고 P1이 많고 P2가 적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231번. 그림 가오 하나는 정상인에서 기읍과 니은이 변할 때, 자, 기읍과 니은이 뭔지를 모르잖아. 각각 혈압이거나 혈장 삼투압이거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혈장 삼투압과 ADH는 비례관계거든. 그래서 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거는 피가 짠 거니까 당연히 ADH가 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나의 그림은 혈장 삼투압. 그러면 가가 혈압이 되겠죠. 해석해 봅시다. 자, 혈압이 크다는 거는 피가 빵빵하다는 이야기죠. 피 속에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빼야 되죠. 혈압이 혈관벽에 누르는 압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DH 농도가 적게 나와야 되죠. 적게 나와야지 수분 제흡수를 안 할 거 아니야. 반대로 혈압이 낮다는 거는 피 속에 물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ADH가 증가하게 나와서 수분을 재흡수하자는 이야기가 되죠. 해석해 봅시다. 기역은 혈압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물의 재흡수량은, 자, 물의 재흡수량은 어디에 비례하죠? ADH 농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P1일 때가 정상치보다 당연히 많겠죠. P1일 때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ADH가.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반대가 되죠. P2일 때가 정상치일 때보다 낮다. 무슨 말이냐? P2일 때 ADH가 많이 나오니까 오줌이 적게 나오죠. 오줌이 적게 나오면 오줌의 삼투압은 큰 거잖아. 그래서 P2일 때가 정상치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크다는 거는 오줌이 작고 매우 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32번. 그림은 어떤 정상인의 기읍과 니은을 섭취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그러면 기읍과 니은은 각각 뭐다? 물이거나 소금물이거나. 그러면 기읍을 보게 되면 뭘 먹었을 때 오줌량이 많아지겠니? 당연히 물이겠죠. 물 먹으면 오줌 많이 싸잖아. 그죠? 그러니까 니은 당연히 소금물. 자, 문제 풀겠습니다. 기읍은 물이다. 맞는 표현. 니은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T2일 때가 T1보다 높다. T2와 T1을 비교할게요. T2는 오줌이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럼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작다는 이야기죠. T2는 작고요. T1은 정상은 당연히 더 높아야 되겠죠. T2보다는 높아야 돼. 그래서 T2일 때가 T1보다 높다가 틀렸죠. 낮아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 디귿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의 농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줌량이 작으면 농도가 짠 거거든. 오줌량과 반대의 개념이라서. 그래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3. T3하고 T2를 비교하게 되면 T3가 오줌량이 작기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은 큰 거잖아. T2보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답은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고요. 기읍이 없죠. 그래서 따로 답을 쓰겠습니다. 기읍하고 디귿이라고.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죠. 보기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3번. 그림은 건강한 사람이 물 1리터를 섭취한 후 기읍과 니은의 변화인데, 자, 기읍과 니은이 뭐냐면 각각 혈장 삼투압이거나 오줌 생성량이거나. 당연히 우리가 물을 먹으면
오줌의 양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이놈 있죠. 기역이 오줌 생성량이 되고요. 니은이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보기 기역,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다. 맞는 표현이고, 니은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2일 때가 T1보다 높다. T2, T1 비교하시죠. 오줌량이 많으면 당연히 오줌의 삼투압은 적겠죠. 그러니까 이놈과 반대관계거든. 그래서 틀린 표현이죠. T2가 오줌의 삼투압이 작아야 되고 T1이 커야 돼. T1이 크고 T2가 작아야 되는 겁니다. 디귿 T3일 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 흘린다면 오줌의 양이 증가하겠니? 당연히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이 부족하잖아. 오줌량 감소하겠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34번.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 삼투압이거나 오줌의 삼투압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을 매칭하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물을 먹게 되면 오줌의 삼투압도 내려가고 오줌도 싱거워지고 피도 싱거워지잖아. 둘 다 내려가죠. 둘 다 내려갔는데 변화폭이 큰 게 오줌이죠. 혈액은 많이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선, 기역이 혈장이 되고요. 변화폭이 큰 니은이 오줌의 삼투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오줌이 아니고 기역은 혈장 삼투압이니까 틀린 거고요. 니은. 자, 혈장 삼투압분의 오줌 생성량이죠. 그렇다는 거는 1구간에서는 혈장 삼투압은 낮은데 오줌 생성량은 매우 높잖아. 삼투압이 반대니까 매우 높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번 구간은 매우 클 거고 값이, 2번 구간은 혈장 삼투압이 약간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오줌 생성량은 떨어지겠죠. 오줌 삼투압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번은 작아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1번 구간이 2번보다 큰 건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디귿.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높다.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을 안 싸게 하는 호르몬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구간 2에서는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했다는 거기 때문에 오줌량이 작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오줌량이 작으니까 구간 2에서 ADH가 훨씬 많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죠. 니은, 디귿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235번. 그림은 정상인 1형 당뇨, 2형 당뇨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호르몬 X는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인슐린이겠죠. 인슐린. 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됩니다. 유전적으로 이제 생기는 거죠, 보통.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잘 나오긴 하거든. 근데 세포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이 나와도 당을 잘 못 없애는 거지. 세포가 거부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2형 당뇨가 돼요.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기역 X는 인슐린 맞고요. 니은 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된 것이 원인이죠. 당이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표현이고. 디귿. 제2형 당뇨병은 체세포와 간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을 반응 못하니까 당을 못 없앤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리을.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면 완치된다. 자,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 당뇨에 걸리지 말자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6번. 그림은 정상인과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에 이상이 있는 어떤 사람 A.
자, 소금을 먹었네요. 자, 시간에 따른 오줌 삼투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줌의 농도를 잰 거네. 자, 해석해보면, 자, 소금을 먹게 되면, 당연히 ADH가 증가해서 정상인이라면 수분 재흡수를 해야 될 거니까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죠, 이렇게. A는 ADH가 안 나오니까 변화가 없죠. 그런데 ADH를 주사했더니 정상인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가 되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T1일 때 A는 정상인에 비해 ADH의 분비량은 당연히 적죠. 적으니까 변화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맞는 표현이고. 니은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T1과 T2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잖아. 자, T1일 때 하고 T2를 보게 되면 T1일 때는 소금을 먹은 다음에 바로 지났죠. 그러니까 피도 짜겠지. T1일 때 혈장 삼투압이 높을 것이고요. T2는 다시 정상으로 왔으니까 혈장 삼투압이 정상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T2는 낮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A의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물의 재흡수량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 말이 안 되죠. T1은 ADH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지. T3는 ADH가 주사가 됐으니까 재흡수를 훨씬 많이 하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기억 니은 체크해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37번 그림은 생쥐에 각기 다른 액체를 주입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오줌 생성량 보시고요. 자, A와 B는 각각 소금물이거나 맹물이거나 증류수거나, 그 다음 C는 뇌하수체 호르몬 X를 주입했거나. 찾아봅시다. 그러면 오줌 생성량이 갑자기 증가한 A는 뭐겠니? 물이겠죠. 증류수. B는 당연히 오줌 생성량이 적어졌으니까 소금물. 그 다음에 호르몬 X가 들어가도 오줌이 적게 나오면 C라는 건 호르몬이 항이용 호르몬 ADH가 되겠죠. 자, 보기 기억 X의 표적기관 당연히 콩팥이고요. ADH니까. 자, 소금물 주입한 거는 A가 아니고 B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A에서 혈장 삼투압은 주입 전보다 T1일 때 높다. 주입 전보다 T1은 지금 물 들어왔잖아. 물이 들어왔다 피가 싱거워진다는 이야기야. 삼투압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리얼 T1일 때 혈중 ADH의 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당연히 A는 물 들어왔으니까 낮아야 되겠고 B는 소금물이니까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기읍과 리을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8번 그림칸은 혈중 ADH의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역의 삼투압의 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나는 전체 혈액량이 정상일 때와 A일 때. 일단 기역과 니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오줌의 삼투압이거나 혈장 삼투압 중 한 개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놈은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거나 감소한 상태. 찾아봅시다. 자, 가에서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항이용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피는 점점 싱거워질 거고 혈장 삼투압은 내려갈 거고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할 거란 말이야. 결론은 이 B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비율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ADH가 많이 나오면 혈장 삼투압은 내려가죠. 그래서 혈장이 분모가 되면 이게 내려가고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죠. 그죠? 수분을 재흡수할 거면 오줌이 적어질 거니까 삼투압은 증가한다. 그래서 기억이 오줌이 되게 되면 이 값은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역이 오줌이 되고 니은이 혈장이 되면 맞는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기역은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전체 혈액량이 A가 맞냐 적냐를 묻는 거잖아. 자, 정상 상태라면 P1의 삼투압일 때는 이게 반응하지 않죠. ADH 농도 변화가 없는데 A는 민감하게 나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민감하다, 혈액이 양이 작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는 혈액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결론은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민감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혈액량이 적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니은은 틀렸죠. 디귿. 정상 상태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보다 적다. 정상이잖아. 정상을 보시면 되고요. P1과 P2의 오줌 생성량을 봐야 되거든. 그럼 P1은 항이뇨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니까 오줌이 많겠죠. P2는 항이뇨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오줌이 적겠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P1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맞는 거는 기역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